자, 여러분들, 바로 아코님. 아코님 하면 산이님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많은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아코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다시 한번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아코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산이님의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산이가 등장해야 예. 재밌죠. 저도 경험한 걸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죠! 오늘 제목은요. 외갓집의 원혼귀. 딱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고향 친구 똘비에 대해서 오늘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16년째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꼭 모여서 네. 부모님 아시는 별장이든 어디든 여행을 가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도 이제 20대 중반 각자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으로 아직 학교를 다니던 애들도 있고 졸업을 아직 못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좀 빨리 한 케이스고 내 인생의 직업을 결정하던 딱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취업난에 시달려서 우울했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 위주로 우리 이번에는 어디 갈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똘비라는 친구가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산 지역도 뭐 깡촌이긴 한데 할머님도 혼자 너무 적적하게 지내시고 나 보고 싶대. 그리고 간 김에 농사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자. 그렇게 결정을 내고 똘비, 저 산이, 돌채, 돌자 이렇게 멤버를 구성해서 이번에는 많이를 못 갔어요. 그렇게 출발을 해서 전형적인 진짜 시골집, 마루가 있는 시골집 아시죠? 방은 많은데 마루 하나 있고 좀 작다고 해야 되겠죠? 방만 많은 집. 그리고 거기 여행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요. 외할머니의 부탁이 또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당연히 산이라는 친구 존재가 이미 가족분들에겐 유명해요. 용한 신기 있는 아들의 친구다. 이렇게 좀 유명하거든요. 똘비 외할머님께서도 그 친구 꼭 보고 싶다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외손자가 말하는 산이는 용하고 공부도 잘했던 착한 친구다. 시간 되면 할미한테 와서 놀다 와서 하고 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또 들은 게 있으니까 저희가 드디어 그날이 와서 2박 3일 일정으로 갔어요. 거기 마을회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짐을 다 내리고 준비를 하는데 산이가 이틀 전에 큰 일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 애가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한없이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이동하면서도 자고 밥 먹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애들이 이제 너 꼭 자야 된다. 너 진짜 죽을 것 같다. 표정만 봐도. 그렇게 이제 애들이 위로를 하고 거기 도착을 했는데 짐을 앞풀고 할머니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산이가 저 멀리 집 하나를요.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쳐다보군요. 인상을 찡그려요. 그때 시간이 오후 3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9월 초니까 아직 덥잖아요. 그 당시는. 인상을 찡그리나 더워서 그런가? 뭘 그렇게 보고 있냐. 저도 시선 따라 봤는데 먼 곳에 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작은 대나무 숲도 있고요. 시골집 가면 작게나마 대나무 텃밭 이런 게 있는 집 꽤 많거든요. 야 산아 뭐 보냐고. 가자. 졸리는 애가 뭘 그렇게 가만히 서서 보고 있어. 애들도 다 시선을 그쪽 따라 보고 있는데 똘비가 말하길 여긴 똘비 외할머니 집이잖아요. 나 어릴 때 저 집 형이랑 자주 놀았다. 저기 사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던 거 나 기억한다고. 어릴 때 외할머니 집 오면 저기 누나랑 저기 형이랑 우리 누나랑 이렇게 4명이서 자주 놀았다고. 우리 어릴 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외국인들 보면 뭔가 신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중국말 샬라샬라 해주면 신기하다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 당시 똘비도 재밌었대요. 그리고 또래다 보니까 똘비한테 막내 동생이라고 되게 잘해줬대요.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축구 좋아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명절 말고는 외할머니 집이 더 이상 갈 일이 없었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놀러 가면 집이 비어져 있더라. 근데 아예 이제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네. 저게 아예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네. 똘비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뭐 할머니가 알려주시겠지. 근데 뭘 그렇게 바라보냐? 저 집 식구들 죽었냐고. 아예 대놓고 묻더라고요, 똘비가.
네, 이 말을 하니 산이가 뭔가 생각에 잠기더니 할머니 집으로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마중 나와 주셨는데 엄청 반기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들 왔냐면서 고생했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쓸쓸한 시골집에 활기가 도는 것 같대요. 이런 청년들이 오니까. 할머니들은 아시잖아요. 손주들만 보면 그저 사랑을 주시기 바쁜 그런 분이시잖아요. 오자마자 마당에 차려진 백숙 요리들과 파전, 각종 야채들, 도토리묵. 오자마자 성대한 요리에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도 시골인데 여기 또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시골만에.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계곡 놀러 갔는데 산이는 오자마자 밥을 먹고 얘는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다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저희가 놀다가 이제 산이를 깨워야죠.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할머니께서 저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신보는 친구가 저기 안에 있는 친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할머니 맞습니다. 그렇게 저 용한겨? 네 용합니다. 할머니 똘비가 말했나요? 제 신기 있다고? 그런데 할머니 제 무당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고 알고 알지. 니들 나가고 나서 코골이가 그렇게 크게 나더라. 그런데 저 아가였구만. 근데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좀 못 참아서 그런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제가. 저는 항상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산이가 뭘 보면.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노? 물으시더라고요. 저 코곤 친구 마을회관에 주차하고 저희가 올라오는데요. 저기 대나무 위에 반쯤 가려진 집을 보고 인상을 좀 쓰고 있더라 저놈이. 똘비가 어릴 때 중국 사람들 살던 집에서 자주 놀았다고 하는데 할머니 맞으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뭐라 카노? 다시 말해봐라. 인상을 찡그리 쌌다고? 예 할머니 제가 저놈이랑 제일 친하거든요. 표정만 보면 저는 좀 압니다. 근데 표정이 올 때 안 좋더라고요. 할머니 저 집에 혹시 우환 같은 거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니까 마침 똘비도 나와서 할매 나도 궁금하다고. 저기 슈엔꾸이라는 형인 거 기억하는데 그 형 살지 않았나 할매? 어느 순간 안 보이던데 할머니 이사 갔어?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께서 아이고야 진짜 용한 친구 만나보네. 저 집 보고 어떻게 화를 내노? 참말로 신기하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궁금한 거 여가 다 말하네. 대뜸 저렇게 말을 하시니까 뭔 일이지? 똘비는 할머니 왜 저기 뭐 있냐고. 니들 절대로 밤 12시 이후에는 거기 가지 말이. 절대 가지 말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산이를 바로 깨웠어요. 궁금하니까 억지로 깨웠는데 일어나라고. 고기 먹어야지 일어나라고. 그리고 원래 산이는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잠기가 굉장히 밝아요. 무슨 소리에도 얘는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피곤했는지. 똘비도 가서 야 일어나라고 7시 넘었다고 고기 구워 먹게 나오라고 하니까 근데 산이가 눈을 번쩍 뜨자마자 하는 소리는요. 고기 굽기 전에 생닭 있냐고 그러길래 야, 아까 마트 들려서 내가 닭볶음탕 한다고 분해한 생닭은 있다고. 그러면 그거 잠시만 물에 담가놓고 핏물 좀 빼놓으래요. 야 내가 네 하인이냐고. 어디서 시키고 자빠졌냐고. 평소에 하인 부르듯 저를 많이 시키긴 해요. 좀 짜증이 나지만 제가 말을 하니까 야 그냥 입 다물고 좀 해라. 딱 그 말 하길래 야 그런데 아까 할머니가 그러더라. 너 보고 용하다고. 네가 저기 대나무 가려진 집 보고 인상 찡그렸잖아. 할머니가 너 용하다고 큰일 났네 이러시던데. 너 근데 왜 그랬냐? 할머니도 뭐 아시는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너 왜 인상 찡그렸냐? 이 말을 하니까 산이는 또 역시 알고 계시네. 뭘 알아? 저기 죽었어? 귀신 있어? 있어. 원혼기야. 원혼기를 바로 얘기하더라고. 원혼기라고. 예. 뭐 원혼기? 엄마야 진짜? 똘비도 거기서 놀라서 왜? 나 어릴 적 저 집에서 자주 놀았는데? 할머니께 물어봐야겠다면서 나머지 애들이 숯불 피우고 있었거든요. 숯에. 음식 준비하는 동안 산이랑 똘비가 할머니께 이야기를 하러 갔어요. 저는 나머지 애들한테 방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다들 궁금하잖아요. 할머니께 이야기를 다 들어갔어요. 숯불 피우는 걸 그만두고. 근데 할머니께서 넘사시러운데 이거 너희들 안 듣는 게 좋을 낀디. 아이고 이거 참 야가 용하긴 한데 이거 좀 더러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웅얼웅얼 거리시더라고요. 산이가 입 열길 할머니 혹시 저기 살던 사람들 몇몇 죽었죠? 말을 하니까 여럿 죽거나 미친놈이 좀 됐지.
한번 꼭 놀라오라고 한 게 이런 이유도 있었대요. 이런 이유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할머니께서 입을 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똘비가 어릴 때 자주 놀던 저 집에 나이 많은 시골 노총각이 있었대요. 그분들은 홍기가 놓치면 당연히 국제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중국 여자랑 그 당시 국제결혼을 하셨대요. 90년대 초중반인 것 같대요. 아이도 낳고 잘 살았대요. 그리고 똘비도 할머니 보러 왔으니까 저기 자식들이랑 자주 놀고 잘 지냈지.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똘비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크고 그러니까 안 오더라. 그런데 저 집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서로 다 잘 살고 있었는데 저 집 양반이 산에서 실종이 된 적이 있대요. 아저씨가. 하루가 꼬박 지나도 집에 안 들어와서 마누라가 이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수색을 해줬대요. 이틀 동안. 죽었대요. 왜 죽었냐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한테 물려서 죽은 것 같대요. 거기도 일단 산이 크니까 버섯도 많고 약초도 많고 각종 약재들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어김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을 탔는데 맹독에 물리다 보면 이게 골든타임이 3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험중한 산에서는 3분을 당연히 못 버티죠. 내려오는 데만 몇 시간인데.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대요. 마누라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위치가 됐죠. 그래도 그나마 자식들은 좀 커서 도시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대요. 거기는 초등학교밖에 없으니까 중학교는 좀 떨어져 있나 봐요. 거기서 오고 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 중국 처자가 어리잖아요. 나이차가 얼마 안 났대요. 자식들하고도. 그런데 어리고 이뻤대요. 똘비가 기억하기를 그 아주머니 되게 이뻤대요.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큰 누나뻘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혼자 사는 남자들이 사실 시골에 많잖아요. 과부가 된 집의 마누라를 은근슬쩍 참했던 놈들이 있었대요. 오. 아무래도 그 당시는 또 중국이라면 여자를 까내리는 시절이었대요. 과부가 된 거 남자가 데려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야지. 중국 여자는 한국 사람 말 잘 들으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지면서 저 집 아낙네를 괴롭히고 범했던 남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누라 있는 남자들까지 인근 마을에 와서 탐욕질을 해야 됐대요. 그 중국 여성을 상대로. 그리고 난리가 났대요. 저이 남자 혹하게 만들어서 이 동네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마을까지 플레이 집단 만듭니다. 야, 이 환나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아시잖아요. 맨날 살림만 하던 중국 여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조금도 얼마 안 되고.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들으니까. 근데 이 소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까지도 귀에 들어갔대요. 엄마 진짜 그랬냐면서. 그러면 엄마가 이라는 소리를 자식이 알아버리면 아시잖아요. 부끄럽고 죽었대요. 자식들은 그대로 떠났대요. 엄마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이후에 여러 농가들이 집은 크고 예쁘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저 집에 살았다 하면 몸이 안 좋고 약 먹고 축이 삐고 술 먹고 오토바이 사고로 축을 삐고 경운기 타다가 막걸리 좌시다 축을 삐고 그리고 저 집 마누라 탐했던 남자들도 이제 겁이 났는지 미안하다고 용한 무당들 불러서 제도 지내고 굿도 해줬는데 하나는 술병이 나서 간이 딱딱해져가 이마도 죽어쁘고 하나는 또 경운기 사고로 또 죽어삐고 나머지 놈들은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니 좀 부끄러우는지 도망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을의 청년회장이랑 이장이 매년 정월 보름 제사는 지내주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간혹 가다 보면 고양이들이 죽어있대요. 고양이들은 어찌 보면 영물 아이가 귀신이 사는 집에 같이 산다고도 하던데 고양이는. 근데 이게 고양이마저 여러 죽어있는 거 보니 저 집 우환이 너무 많은 기라. 그래서 마을에서 나라에다 저 집 허물고 그냥 길을 내든 저수지를 말든 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나라에서는 조치가 없대요. 무속인들 불러서 돈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무속인 부를 엄두도 안 난대요. 그 시골에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대로 방치만 해두고 있는데 산이한테 말하길 아가 저기 귀신이 맞나 이렇게 물으시는데 산이가 한숨을 쉬면서 얘는 들었으니까 뭔가를 알잖아요. 할머니 원혼기가 있습니다. 그 원혼기가 죽은 자들도 붙잡고 있대요.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죽은 자를 억지로 붙들고 있대요.
제가 보기엔 여기 뭐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여기 모든 남자들이 저 집 아주머니 탐한 것 같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런 것 같대요.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역시나 여기 마을 사람들이나 인근 마을 사람들도 어찌 보면 한통속이잖아요. 와, 예. 그 당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 남편이 찝질을 하면 남편 잘못이 아니라 여자 잘못으로 몰고 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저 정도로 멀리서도 원혼기 기운이 느껴지는 게 산이도 오랜만이었대요. 여기는 누가 봐도 원혼기가 있다라는 장소는 간 적이 있는데 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이런 원혼기가 있다. 이건 얘도 좀 놀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에 담궈놓은 생닭 있잖아요. 핏물이 다 빠져서 들고 왔는데 저희들 보고 있어요. 자기 혼자 갔다 온다고. 산이 혼자 그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야 나도 가면 안 돼? 말을 했거든요. 똘비도 자기 어릴 때 놀던 동네니까 자기도 가고 싶대요. 그리고 나도 가서 사죄하고 싶다. 네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뭘 사죄하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산이가 따라오려면 따라와도 된대요. 그런데 할머님도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네. 나머지 애들은 무섭다고 안 간대요. 그래서 저랑 산이, 할머니, 똘비 이렇게 4명이 그 집을 갔는데 생각보다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마당도 넓고. 대나무는 뻗어서 앞만 보였는데 들어가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아직 깊은 밤 시간이고 한 8시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어둡잖아요. 도착하니 음침한 기운은 당연히 느껴지죠. 조명이 없으니까 불도 없고. 근데 수도가에 제가 물을 트니까 물은 또 나오더라고요. 산이가 피키가 빠진 분해된 생닭을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던지더라고요. 제가 2마리를 샀거든요. 근데 그 많은 걸 구석구석 던지더라고요. 그걸 저희는 보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관세음보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편히 잠드시게 정말 미안하네. 똘비가 자기 외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울컥하면서 얘가 울더라고요. 전 그냥 산이를 보고 이리저리 집안을 둘러보는데 산이가 집을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똘비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고 근처에 떨어진 대나무 주워 모으래요. 대나무를 베든 대나무를 주워 모으래요. 일단 네가 해. 내가 꼬봉이냐고. 불태워 하니까 우선 주워 모으라고. 예. 아무래도 이제 폐가잖아요. 어찌됐든 대나무도 많고 하나하나 주워 모았거든요. 일부러 녹슨 톱도 하나 보이길래 쫙 뻗어져 있는 생대나무도 제가 잘라서 들고 오고 일단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산이가 똘비고 불지피라길래 불을 지피니까 대나무가 불이 나면요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탁탁탁 거리는. 대나무는 불 붙이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산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보고 나올 때까지 이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된대요. 불을 살리래요. 무조건. 내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덥잖아요. 아직은 9월 초예요. 폭염이 있거든요. 불을 지피면 또 주변 공기가 엄청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또 모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불을 지피니까 할머니 저 똘비는 더운데 이상하게 탁탁 소리에 고양이들이 하나들 나타나더라고요. 새끼 고양이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산이가 뿌리던 닭고기들을 하나씩 물고 있더라고요. 일로와 이리와 하니까 또 몇몇 애기 고양이 또 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와 이거 뭐지? 애들이 배가 고파서 모였나? 닭을 뿌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고양이 많이 올리네? 그렇게 똘비랑 이야기하다가 한 30-40분 더 지나니까 산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님께서 앞으로 다가가면서 할머니가 뭐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네. 할머니 여기 다시 온기는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일단 고양이들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더 이상 음침한 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분의 원한은 아직 안 끝났대요. 혹시 이장님 여기 가까이 계시면 이장님께 내일 할머님 가셔서 우환의 원인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네. 혹은 조금이나마 좀 미안한 생각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사나 기도 여러 번 드리면 좋을 것 같다. 무속인들 불러서 천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지금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정한 반성을 원혼기들이 그걸 원하는 거지 천도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정말 아니래요. 예. 일전에 무당들이 왔다고 한 적 있죠. 사기꾼들 온 거라고. 혹은 용화 무속인 분들이 왔더라면 적어도 뭐 구판 버리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새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이 원혼기들이 너 뭐야? 괜히 그분들만 억울하게 죽은 대상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이 안 사니까 타겟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죄 없는 동물들한테 간 거예요. 뭐 흔히들 말하는 정말 고양이는 영물인데 그 원혼기들이 고양이까지 건들 정도면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거래요. 마을 남성부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빨리 와서 진정한 사죄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죽은 고양이들도 수컷들이 많았던 것 같대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 말에 다음날 할머님이 이장님께 갔대요. 이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자고 있었는데. 그리고 마을 방송에서 들리더라고요. 여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마을 회관으로 모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웃말까지도 전화를 돌렸대요. 그런데 마을 회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대다수예요. 마을 할아버지가 정말 몇 없더라고요. 이장님께서 이제 입을 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일부 할머니들은요. 그 년한테 뭐하러 죄를 지내노?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귀신 같은 소리하고 하고 있네. 이제 나도 죽을 때다 그 못된 한테 와 우리가 사과하노?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 말에 동조하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마치 년이 잘못한 거지. 너희 집 아들놈도 남편놈도 그 여자 탐하고 그랬지 않았냐. 일부 편을 들어준 분들은 그렇게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네. 우리 남편은 그런 적 없다. 우리 아들놈은 그런 적 없다. 라고 자빠졌네. 이게 대화의 계속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남편이 그래서 먼저 다 일찍 죽어 빙기라고. 지금 저 집 욕하는 집구석들 보니까 할배들이 없네. 아들놈도 뭐 제대로 된 놈 있나? 죄인들 다 데리고 간기라고 저 집에서. 정신들 차려라. 죽어서도 고통받고 싶은 생각 안 들면 알아서들 하고 마음 있는 사람들은 스님들 불러서 같이 사죄 한번 드리려고 하니까 참여할 분들만 참여하라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장님께서 산이한테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사과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산이한테 방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여행 일정을 끝내고 이후에는 큰 제사를 스님과 함께 지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자금 사정을 산이가 사실 고려를 했대요. 무당보다는 스님들을 부르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거기 있는 대나무들, 그 집이죠. 청년회에서 모두 베버렸대요. 그리고 사죄의 비석도 세우고 말끔하게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집터를 갖고 놨대요. 거기 이제 뭐 마을에 누가 오면 여기서 재운다는 거겠죠. 뭔가 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죄를 읽고 뭐 비석 같은 것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이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듣기로는 고양이들이 정말 많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마을 할머니분들도 고양이 사료도 막 뿌려줘서 일량이 밥도 주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일부러.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야 근데 너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왜 저 집 보고 찡그렸냐고. 당연히 원혼기 봤으니까 찡그렸는데 원혼기가 생김새가 궁금하더라고요. 산이가 말하길 피곤한 상태였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차를 내리고 마을회관, 흔히 뭐 거기 지키는 당산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마을회관에 있는 나무. 그 나무 밑에서 귀신들이 꽤 있더라고요. 붉은 대낮에. 근데 어디로 시간이 되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쪽을 바라봤는데 거기 대나무 많은 집이었고, 그리고 지붕을 쳐다를 봤는데 어떤 남자 귀신 하나, 여자 귀신 하나가 그 벌건 대낮에 지붕에 서 있었대요. 그런데 무언가를 씹고 있는데 대나무 잎을 씹고 있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머니 집을 이동할 때도 끝까지 산이를 노려봤대요. 그 영가들이. 원혼기들도 산이를 끝까지 노려봤는데, 근데 지붕 아래에 가까워질 때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집 안쪽이. 지붕 아래에 쓰러져 있는 영가들 10명 정도가 보이더래요. 귀신들이 그냥 그 마당에 쓰러져 있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해서 얘는 먼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꿈을 꿨대요. 근데 거기 많은 동네 영가들인지 어느 귀신들인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와서 배고프, 제발 배고프, 고기가 먹고 싶소. 산이 꿈에 그렇게 나왔대요. 산이가 이제 꿈이니까 어르신들 왜 여기서 배고프다 하십니까?
그 귀것들이 우리한테 먹을 걸 안 줘. 다 뺏어 먹어. 이런 말을 해서 얘가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자기가 못 일어났대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못 일어났는데, 왜냐면 대화를 더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일단 급한 대로 생닭에 피비린내를 빼고 집 구석구석 뿌려준 거였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 이 집의 터의 저주가 그나마 줄어드는 거일 거라고, 대나무에 불을 지핀 건 집안에서 여기 머물러 있는 영가를 달래고 있는데 다른 잡귀들까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그래서 저희 보고 불을 지피라고 했던 거래요. 네. 대나무의 탁탁 소리가 영가들을 쫓아내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영가들 못 오게, 왜냐 일단 이 집안에 있는 영가들을 달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사과를 하게 할 거고, 억울하게 명을 다하신 거에 대해선 반드시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집안에서 자기가 그 원혼기들하고 얘기를 한 거래요. 왜 원혼기가 됐는지에 대해선 이 중국 아주머니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나간 2명의 자식들. 근데 잘 사는 줄 다들 알겠죠. 떠났으니까. 근데 이중 국적에 중국 피가 섞여 있다, 약간 이런 거 있죠. 그 당시도. 뭐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식들 영혼도 있었대요. 죽었대요. 그 자식들도. 그러니까 일가족이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부모가 산 이 집까지 따라 들어온 건데, 근데 정확하게는 원혼기가 그 자식이 된 거래요. 그 2명이. 엄마의 모습은 없었대요. 누가 봐도 원혼기는 엄마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요. 자식이었대요. 부모님들 따라서 이 영가들이 귀가 된 것 같다,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이 시기에, 우리가 갔던 시기 있죠. 안 달랬다면 이 마을은 정말 시체밭이 될 수도 있었대요. 가뜩이나 뭐 인구 부족으로 요즘 마을이 다 폐허가 되는 시절인데,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아마 빨랐을 거래요. 원혼기는 시간이 지나면 악귀가 된대요. 손을 쓰려면 엄청난 일들을 벌여야지만 이거를 떼쳐낼 수 있는데, 그 떼쳐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끝난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똘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살아계신 할머니 아주 정정하게 잘 살아계신대요. 그리고 그 집은 이장님의 먼 친척이 오셔서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사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비석에 잘 물도 뿌려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마당 햇볕도 잘 들어서 고추가 잘 마르는 장소라고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잘 사시는데, 여기서 저희는 잘 끝난 줄 알았죠.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2박 3일 일정을 끝을 내고요.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산이하고 저만 이후에 다시 여기를 방문을 하게 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께서 인근 마을 남정네들도 이 어머니를 탐했다고 했잖아요. 가면서 할머님께 얘기를 하기를, 저쪽 이장님이 산이 좀 보자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연락이 오셨어요, 사실. 저희는 떠나고 일주일 뒤에 산이랑 저는 가게 됐는데, 이장님이 이웃마을 이장님과 어찌됐든 친하실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아들이 탐했던 게 맞대요. 자기 아들이 그 중국 여자를 탐했대요. 그런데요? 라고 이제 산이가 물었는데, 저도 있었어요, 그 당시. 탐했는데 정신병원에 있대요. 정신병원에 지금 강제 입원이 돼 있는데, 그놈가 자꾸 여자만 보면 무섭대요. 예를 들어 정신병동에 가면 여성 간호사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을 주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들어가야지 여자만 보면 그렇게 겁을 낸대요. 덜덜덜덜 겁을 내서 혹시 자기 아들 한번 봐줄 수 있냐, 돈 500만 원에 신문지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장님께 먼저 전해주고 저희들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무당도 아니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벌 받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이 돈까지 주면서 저희한테 이런 의뢰를 하냐. 아까 마을 회관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셨으면서 왜 지금 그런 말 하시냐. 알지 않느냐, 나 동네 이장이다. 우리 아들이 그러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 나 장기적으로 지금 이장하고 있다. 네. 그런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마찬가지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내일 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면요, 외출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는 들었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드디어 외박권을 끊었대요. 외박권을 끊어서 이걸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다음 날이니까 저희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정말 좋은 숙박 잡아서 먹을 것도 다 넣어주고 할 거니까 제발 부탁이다. 하루만 여기 좀 머물러 달라. 이 말을 부탁을 하길래 이장님께서도 좀 부탁을 한대요. 자기 절친한 친구래요. 다시 좀 부탁을 하는데 산이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가자 입장이었는데 산이는 궁금한 게 있었대요. 왜 여자를 보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일단 나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데 보기는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냥 이장님께 머물렀어요. 이장님께 머물고 다음날 한 3시 정도 되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덩치 좋으신 두 분이랑 병동에서 일하는 두 분이랑 데리고 오는데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산이가 말하길 아이고야 어머니 여기 계셨네. 어머니 영가가 거기 있대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 어쩐지 저 집에선 왜 자식들이 원원기가 됐나 했더니 여기가 있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원원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저거 나 못 건든다. 그리고 건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거 못 건든다 이 말을 한다고. 왜?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제정신이 있을 거래요. 그 제정신 때 이분들 아니었으면 정말 혀물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묶어놓잖아요 몸을. 묶어놓는데 근데 그 말에 옆에 있던 관리해주는 보호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하라냐고. 24시간 중에 딱 이상하게 한 3, 40분 정도는 정상이 된대요. 야 그것들아 제발 나 좀 죽여달라 이런 말을 한대요. 23시간은 정상이 아닌데 딱 그때만 이분이 있잖아요. 와서 나 좀 죽여달래요. 나 이렇게 살기 싫다. 제발 야 이 것들 나 좀 죽여달라고.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보호사분께서. 아마 저렇게 살 거라고 계속 저렇게 살 거라고. 저는 절대로 이 어머니를 떼낼 생각도 없고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죽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죽어서 사죄하시면 된다고. 이 말을 하는데 이장님께서는 뒹굴더라고요. 거기 이웃마을 이장님은 뒹굴면서 제발 부탁한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르신 반성은요 그때뿐인 거예요. 어르신도 진심 아닌 거 알고 이 아들도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올바른 인간으로 살 인간이 아니라고.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말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만 겁탈을 한 게 아니에요. 참 많이도 거지 같은 짓거리 하셨네요. 얼마나 그렇게 유린당할 짓을 했으면 저 어머니가 여기 와 있냐고 자기 집 놔두고. 그거 보면 모르겠냐고. 그냥 그대로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주신 500만 원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가족분들 찾아서 사죄를 해서 보상을 하든 뭘 하든 절대로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마지막 사죄는 이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이장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가지고 보상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원혼기는 이웃 사촌도 건들 뿐만 아니라 너의 피가 흐르는 모든 일가족들 다 건들 수 있대요. 그나마 이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명을 다 하시래요. 그리고 어르신도 겁했잖아요. 이 말을 끝으로 산이는 돌아섰어요. 그게 이게 마지막 일이에요. 아버지도 그 일을 했대요.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원혼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사연은 좀 씁쓸하지만 외갓집의 원혼기를 오늘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원혼기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저였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거는 원혼기가 된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제가 지역을 공개를 해드리고는 싶지만 그래도 아직 그럼. 할머니가 살아계셔요. 예, 그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역 비하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절대 그 지역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럼요. 아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성범죄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네. 아유, 큰일 납니다. 네.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아유, 그럼요. 자, 오늘 아코님께서, 근데 아코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분노를 많이 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분노가 없는 이라가 뭐였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네. 어렵네요. 네. 근데 또 아코님의 어려워요. 포인트가 되기도 했어요. 분노를 자아내면서 또 공포스러운 이야기 자체가. 근데 사실상
너무 자극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럼요. 할머니가 네. 이야기한 게 이게 다가 아니죠. 또 이장님이 얘기해주신 그 당시에 그 놈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물론 네.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었을 것 같대요. 네, 어쩔 수가 없대요. 왜냐면 먼 나라에서 신랑 믿고 국제결혼을 그 어린 나이에 19살에 첫애를 낳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농사인데 농사가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경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찡하고. 아휴, 참 씁쓸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네요. 네. 아유, 그럼요. 자, 오늘 아코님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어찌해야 됐건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분노할 만한 사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